지금은 우주시대 별 박사로 잘 알려진 이태영 박사 모시고 하늘의 이치와 우주의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봅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전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스페이스X의 민간 궤도 비행이 이번 주에 실시된다고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언제 출발합니까? 네, 미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8시 2분 정도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모레가 되겠죠. 네. 목요일 날 오전 9시 2분 경에. 음. 근데 이제 이것이 딱 그 시간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한 5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그 기상 상태에 따라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을 때 출발시키거든요. 그럼 9시부터 오후 2시 오후 사이에. 2시 사이에 이제 예. 뭐 미국 스페이스X에서 기존에 7월 달에 했던 우주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0km 정도 올라갔다 오는 거였지만 그냥 뭐 예, 잠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고도 575km까지. 야. 그러니까 국제 우주정거장보다도 훨씬 더 한 100km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서 한 사흘 동안 하루에 한 15바퀴 지구 궤도를 돌니까 네. 뭐 사흘 동안 도니까 한 수십 바퀴 돌겠죠. 예. 그러면서 우주를 관람하다가 이제 내려오는 건데요. 예. 본격적인 우주 관광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내일 밤이고 우리나라 시간은 모레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니까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인터넷 들어가면 생중계 한다라고 하거든요. 오, 스페이스 X나 뭐 스페이스닷컴 이런 데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드디어 이 일반인들도 돈 있으면 우주를 제대로 갔다. 근데 이제 정확히 이게 얼마를 내고 갔다 오는지는 밝혀지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억만장자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제 자기와 동료 3명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무사히 잘 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도 575km라면 지구가 둥글게 보이지는 않겠네요. 두 배 보이죠, 그 정도면요. 그러니까 지구의 어쨌든 반지름이 한 6,300km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둥근 그런 모습은 보이겠지만, 근데 거기서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네네. 그 달 같은 그런 그런 건 모습을 아니죠. 볼 수 있는 건 그건 아니죠. 아닌데 거기서 어쨌든 간에 지구 궤도를 계속 도니까 네. 실제로 뭐 어제도 공면은 보이겠지만 그렇죠. 예. 한눈에 지구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좀 꽉 차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예. 간에 우주정거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고 뭐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지구가 평평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학회까지 열렸다는 뉴스가 어제도 뭐 그냥 디스커버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믿으라고 예, 근데 하고. 어쨌든 이 정도만 올라갔다 오더라도 네. 충분히 지구가 둥근 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번 연휴 기간에는 그 달과 목성 토성이 다 같이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달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 커지다가 이제 이 목성과 토성이 해가 질 무렵에 동쪽에서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질 때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달이 이 목성과 토성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16일 밤에는 네. 달, 토성, 목성 이 순서대로 나란히 서거든요. 달이 오른쪽에 있고, 보기에 네. 달, 토성, 목성.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쯤 해가 질 때쯤 되면 서쪽 하늘에선 금성이 굉장히 밝게 빛나요. 금성은 1등성보다도 한 100배 이상 밝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보면 와 UFO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밝은 건데 금성은 서쪽 하늘. 예, 근데 금성은 한 8시쯤 넘으면 지기 때문에 네. 1시간 남짓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아무튼 달이 보이면서 그 왼쪽으로 토성과 목성이 있는데 목성만 해도 와 제법 밝네 이 정도로 해서 1등성이라고 한 별보다 10배쯤 밝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밝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가끔 이렇게 보는데 네네. 상당히 밝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16일 날 나란히 섰다가 매일같이 조금씩 이제 동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달이 움직이겠죠. 움직이죠. 그러면서 예. 이제 18일 날 연휴가 시작된 18일 날쯤 돼서는 목성 바로 아래에 달이 붙습니다. 16일은 달, 토성, 목성인데 예, 점점 다가가니까 이제 18일이 되면 토성, 목성 바로 그 옆에, 아래에 바로 아래에 달이 들어가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연휴 동안에 조금씩 더 달이 이제 동쪽으로 움직이겠죠. 예,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연휴 기간 내내 네. 달, 목성, 토성 이렇게 일렬로 쭉 보이거든요. 그 선이 바로 태양계의 황도라고 해가지고 네네. 달이라든가 행성들 태양이 움직이는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연휴가 그래도 날씨가 맑으면 네. 혹시 천문대들은 추석 당일 빼고는 다 오픈을 합니다.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도 추석 당일 빼고는 오픈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시골에 많이들 안 가시고 저희 천문과학관도 뭐 인원 제한을 하긴 하지만 네. 혹시
시골 오셔가지고 근처에 천문대에 있으시면 저녁에 달 구경도 하실 겸 오셔가지고 이왕이면 목성, 토성 좀 네. 일찍 오시면 금성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좋은 기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금성은 서쪽에서 볼 수 있고 네네. 목성과 토성은 남동쪽에서 볼 수 있는데 네네네. 아니 왜 화성, 수성 이런 건 못 보나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을 오행성이라고 하죠. 예. 수, 금, 화, 목, 토를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오행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행성들이 다 태양을 돌고 있죠. 예. 태양을 돌고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태양과 같은 쪽에 있어요. 그래서 10월 8일이 되면 네. 지구, 태양, 화성이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예. 그 태양 뒤에 화성이 숨는 거죠. 그럼 볼 수가 전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태양 쪽으로 숨고 있는 직전이기 때문에 네. 화성은 거의 태양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보기 어렵고요. 예. 수성 같은 경우에도 궤도가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이 사실 뭐 오늘이 수성이 태양에서 가장 멀어진 날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태양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수성도 밝기는 토성만큼 1등성 정도로 밝게 보이긴 하지만 네. 해가 지고 완전히 여명이 다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내에 지기 때문에 저희 같이 정확히 위치를 아는 사람들 같으면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게 수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천문대 가까운 데 계시면 가가지고 수성이 지금 어디쯤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기가 힘드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도 뭐 그렇죠. 그래서 예. 물 숫자 수성이긴 하지만 예. 수성을 보면은 아주 희귀한 걸 보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성에다 목숨 숫자 써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목숨 숫자 수성이다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래서 예. 혹시 이번 기회에 천문대 혹시 가실 기회가 되시면 조금 해질 무렵에 가셔가지고 해지고 나서 서쪽 지평선이 트인 곳에서 아주 잠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잠깐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도 그나마 그것이 이제 올해 가장 잘 보이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가. 네네. 알겠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대체할 망원경으로 우리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기됐는데 네. 드디어 확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 말에 최종 테스트를 마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선적 작업이 진행 중인데 네.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12월 18일 날 발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1996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2007년 14년 전에 발사하기로 해가지고 예. 10억 달러에 들여가지고 지름 6m짜리 망원경. 지름 6m면 허블 우주 망원경이 2.5m가 채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예. 사람 키 3배가 넘는 것이 거울이에요. 네. 지름이. 예. 그 정도가 지구에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150만 킬로미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예.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태양을 돌면서 우주를 관측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 지구 바깥으로 지구에서 태양 반대쪽으로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가지고 네.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쭉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07년에 발사하기로 했다가 1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10억 달러였던 예산이 거의 10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망원경 하나 쏘는데 100억 달러면은 거의 뭐 정말 10억 달러가 1조가 넘는데 1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던 거고 예. 그리고 아무튼 그래도 안전하게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이 오는 12월 18일 날 그 이제 프랑스령이죠. 적도 근처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아나 우주센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미국에서 안 하고 이걸 또 그렇게 다른 곳에 가서 발사를 합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 천리안 위성 발사할 때 기아나 센터에서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네. 기아나 우주센터가 적도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자전하는 속도가 적도에 가까울수록 빨리 도는 거고 그렇죠. 북극에 가면 거의 도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우주선을 발사해가지고 위성 궤도에 올리려면 최소한 이 인공위성 같은 거는 그러니까 속도가 초속 한 7.9km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지구를 벗어나게 하려면 11.2km 1초에 11.2km가 돼야 돼요. 근데 적도에 가까울수록 지구 도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 속도를 이용하면은 조금 연료를 덜 쓸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만큼 또 이제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 지구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적도 근처에 있는 궤도로 올리는 위성들은 주로 이
기아나에서 쏘거든요. 예. 그래서 기아나 같은 이 적도 근처에는 뭐 초속으로 한 500m 가까운 속도로 이제 지구가 돌거든요. 그만큼 속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 기아나에서 동쪽으로 발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나로 이 우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번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유도가 한 3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속도도 이만큼을 못 얻는데 네, 그것도 네. 동쪽으로 못 쏘고 우리나라 나로 기지센터는 일본이 걸리고 북한이 걸리고 뭐 하다 보니까 남쪽으로밖에 못 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궤도 위성밖에 쏠 수가 없는데 위성을 어디서 발사하냐, 위성 발사장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연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발사 비용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우주 시대에 접근하려면 이 나로 우주센터 말고도 해외에 이제 기지를 하나쯤 인도네시아 그쪽 보면 적도 근처에 섬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죠. 거기 하나 좀 임대해서 좀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요즘 뭐 이 버진그룹처럼 공중 발사한다는가. 근데 공중 발사는 좀 작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또 해상 발사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12월 18일 날 적도 근처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또 사진을 보여줄 근데 이제 것인가. 허블 우주망원경은 주로 가시광선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것도 이제 전파 망원경이지만 전파망원경 아니고 이건 유리로 똑같은데 네. 적외선을 좀 위주로 봐요. 적외선을 위주로 왜냐하면 좀 더 멀고 흐린 빛도 보기 위해서 적외선이 좀 더 에너지가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적외선에 좀 더 민감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아마 허블 우주망원경만큼 멋진 사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나사에서 또 잘 어떻게 포장해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작을 하면 되겠지만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적도 부근에 근데 속도가 초속 500m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가 자전하는 속도가 적도에서는 초속 500m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예. 그 속도는 초속 30km예요. 그래요? 못 느끼시죠? 근데 더한 것도 있습니다. 태양계가 은하계를 돌잖아요. 예. 그건 초속 2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속 200km로 은하계를 도는 지구에서 다시 또 초속 30km로 태양을 돌면서 거기서 또 혼자서 뱅글뱅글 초속 500m로 돌고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KTX 타고 가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구가 안전하고 아주 아늑하기 때문에 빠른 걸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괜히 생각하시면 멀미 납니다.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멋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이 박사님이 23년 전에 국내 최초로 소행성을 발견한 날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네네. 통일이라고 이름 붙이신 이 소행성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벌써 1998년이니까 23년 됐네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 통일이라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가 소행성을 발견해가지고 2001년도에 이제 통일이라고 이름 붙이긴 했는데 199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 소행성을 발견하면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세종대왕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세종기념사업회에서 일본 분들을 고맙다고 초대를 했죠. 초대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인천공항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게 막 이제 오고 가고 있던데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학기술부라든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는 뭐 별 보러 다니니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못 발견해가지고 일본 사람을 발견해서 우리나라 왕의 이름을 붙이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일본은 천문대가 전국에 한 200군데 이상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막 빌려줘요. 근데 이런 걸 탐색하려면 그 당시 비용으로 3천만 원이 넘는 카메라 같은 게 있어야 됐거든요. 제가 망원경은 갖고 다녔지만 카메라를 살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카메라 하나만 빌려줘 보면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제 3천만 원짜리 카메라 하나 빌려가지고 제가 6개월을 갖다가 이제 좀 배우기도 하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9월 18일 날 그날 저녁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 달이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흐리면 안 되고 그럼 맑은 날이 며칠 없는데 저녁 모임 갔다가 너무 날씨가 맑기 때문에 포기하고 바로 차 몰고서 경기도 연천 쪽 휴전선 근방에 가가지고 거기 연천에 그 부대들이 많잖아요.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세워놓고 거기서 새벽까지 이제 찾았는데 별 보기 좋은. 근데 보니까 땅콩밭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3개를 발견했는데 2개는
남이 이미 발견한 거고 아. 이게 낚시하는 거와 비슷해요. 예. 소행성들이 움직이는 그 길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네. 잡아야 되는데 남이 먼저 잡으면 내게 아닌 거고 음.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먼저 잡아가지고 네. 근데 이게 3일 연속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제가 대전에 일정이 있어서 가다가 계룡산 속에 들어가서 또 늦은 새벽까지 또 했었고 아, 똑같은 소행성을. 왜냐하면 이게 계속 해야지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아야지만이 그 궤적을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네. 3일째 되는 날은 강원도 영월까지 또 가가지고 그래서 3일 동안 추적을 했더니만 이제 확실히 내 거다 싶어가지고 이건 이제 아무도 찾지 못한 소행성이다. 예,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궤도를 갖다 이제 보내가지고 네. 이제 확인하는데 한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확인이 됐고 예. 그래서 이 어쨌든 휴전선 근방에서 발견한 것도 있고 네. 뭐 남이든 북이든 어떤 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건 밤하늘을 보는 마음만큼은 똑같지 않겠는가 싶어서 네. 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통일해 보자. 아. 그래서 제가 통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중의적인 의미가 있네요. 네. 남북 통일도 있고, 그렇죠. 마음의 통일도 있고. 나사 사이트 들어가면 남북 통일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왜 세종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천문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행성들을 주로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많이 발견을 하는데 네. 그 발견한 사람 그 친한 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친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가 발견한 것 중에 네. 우방이니까 예. 한국에 이런 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더군다나 천문학 연구에 있어서 대단했던 세종대왕 아니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해서 고마우니까 그래서 예. 정부가 초대했을 때 감사패를 드리고 예.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자존심 문제는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발견을 했고 네. 근데 뭐 더 하고 싶어도 제가 그리고 나가지고는 이 카메라는 도로 이 천문연구원에 반납을 했고 저는 더 이상 발견을 못했고 예. 그 이후로 2000년대 들어와서 천문연구원에서는 계속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대단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